자, 7월부터는 가구당 평균 소득이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계속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깎이지 않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200만 원 정도 깎인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스트레스 DSR 3단계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DSR이 아니고 이따 설명드릴게요. 매일경제 기사고 류영상 기자님이 5월 18일 날 작성 주신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소득 수준인 차주는 이제 대출 빌리는 사람을 말을 해요.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가상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축소한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때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거에서 모든 대출의 종류를 다 더해가지고 그 비율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40%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스트레스가 붙어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아까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스트레스는 뭐냐면 강조, 이렇게 좀 탁 꼭 집어가지고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상금리로 해야 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려나? 제가 뭐 대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스트레스 DSR을 이렇게 도입을 했냐면, 우리 22년, 23년 그때 금리가 갑자기 올랐잖아요. 그때도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금리 오르겠지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생각보다 더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올라도 문제고 또 생각보다 떨어져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상 금리로 해가지고 약간 그 버퍼를 더 두겠다는 거예요. 좁게. 그래서 지금 이제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거에 막 초저금리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가상금리가 내려가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약간 거기에 스트레스 더 가산해가지고 이거를 잡아내겠다. 그래서 급격한 변동률, 플럭추에이션을 좀 막아내겠다.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심플합니까? 그냥 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 소득은 6,165만 원이다. 요게 이제 평균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돈 빌리는 사람이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이자 4%, 원리금 균등 상환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전의 한도는 3억 6,40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입대세 강의를 하면서 풀팽님 대출 강의를 듣고 알았는데, 연봉이 한 6천이다. 그럼 대략 곱하기 6 정도 하시면 됩니다. 6에서 7 정도, 6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6, 6에 36, 한 3억 6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수도권에 있는 주담대를 받을 경우에는 한도가 3억 5,200으로 한 1,200만 원 정도가 축소된다는 거죠. 와, 1,200만 원이면은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 거냐,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 및 이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 대출 금리의 가상금리, 이 스트레스 금리를 100%인 1.5%를 적용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작년 2단계, 그리고 그 전에 1단계,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3단계고, 제가 알기로는 3단계가 이제 마지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상금리를 곧바로, 처음에는 이제 1단계에서는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뭐 50%인가? 그렇게 했었고, 2단계에서는 뭐 7, 80%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0%에서 그 하려고 했었던 가상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이제 다 반영하겠다는 거죠. 너무 또 한꺼번에 해버리면 충격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를 적용했는데,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24년 7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하려고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작년 초부터 슬슬 거래가 되면서 특히 4월달, 5월달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제 2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부터 되는 거였는데, 정부가 2개월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7월, 8월 되게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 되면서 갑자기 또 확 죽었죠.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들의 심리 영향이 되게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대선 후보라면, 그럴 일 없지만 일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영원히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월 정도로 추석 지나고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 모르겠어요. 그건 될지 안 될지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좀 늦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7월 예상됐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9월부터 됐었는데 그때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이금융권 주담대에 이제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지금과 같이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어쨌든 뭐 되게 말이 어려운데 결론은 뭐냐면 혼합 주기형 주담대도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무 이제 가계 대출이 늘어나면 경제에도 좀 좋지 않고 가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줄이고 건전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그동안 이제 대출 잘 활용하고 그렇게 했던 앞에 세대들은 다 대출 받고 샀는데 왜 나 할 때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러냐라고 좀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2014년에 제가 첫 집을 마련하면서 저는 정말 그때 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때는 정말 더 없었기 때문에 제가 3억 3,500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제가 한 2억 6천인가 받았습니다. 2억 5천인가?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금리가 2.6%였어요. 대박이죠. 그리고 거치 기간이 1년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달 이자만 내는데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처음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저를 막 직장 동료들이 대리님 그거 그땐 제가 대리였으니까 뭐 이거 30년인데 어떻게 30년을 갚냐. 우리가 회사 생활 30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는데 뭐 저는 그때 집값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는 정말 1도 생각 안 하고 우리 애랑 와이프랑 어디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밖에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봤던 책이 뭐였냐면은 뭐 부동산 투자 뭐 입지 이런 게 아니고 풍수 책 봤다. 풍수 초은 김승호 선생님의 사는 곳이 운명이다. 그 책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면서 그냥 그래 내가 좀 살려고 하는 데가 뭐 이런 거는 괜찮고 이런 거 좀 아쉽고 그러네. 막 약간 그냥 그랬었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 그리고 위치 그리고 내가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냐 이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년 8월달 계약서 쓰고 10월달 잔금 치르고 했는데 그 집을 2년도 되지 않아서 16년 5월달인가 제가 전세를 줬죠. 이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러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아쉬웠지만 인테리어도 싹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퀴즈가 뭐냐면 제가 취득가가 3억 3,500이었는데 전세가를 그때 제가 얼마 줬냐면 3억 5천원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전세가가 취득가를 넘어서 버렸으니까 대출 다 상환하고 무한 수익인 거죠. 주식으로 치자면. 지금도 그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투자 트렌드하고는 맞지도 않아요. 요즘 투자 트렌드는 뭐 강남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저는 그건 아니고 강남에 있어야 될 거를 뭐 여러 개로 좀 분산해서 쪼갰는데 저는 그냥 저한테는 그게 맞았어요. 좀 얘기가 좀 많이 개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대출에 대해서는 항상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14년도에 그 대출을 못 받았다면 적격 대출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집을 못 샀어요. 우리 회사가 당시 다니던 회사가 급여를 그렇게 적게 주는 편도 아니고 꽤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데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한 달 1년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저축하는 것도 쉽지는 않잖아요. 일정 수준의 어떤 레버리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우리 같은 세대들이 대출을 많이 쓰니까 밑에 청년 세대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이게. 그리고 2018년 정도였나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15억 초과 고가주택은 아예 대출이 안 나왔는데 심지어 무주택자한테도 대출이 안 나왔어요. 소득이 있어도. 그러면은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대출을 못 받는 거니까 굉장히 좀 아쉽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강의했었던 대구에 가서 강의했던 자료 중에 일부인데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6월 3일에 있는 조기 대선 때문에 별로 잘 안 움직이실 거예요. 조용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물밑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때 많이 움직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7월 달부터 이제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드니까 지금 잡아두자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해요. 계약서를 쓰고 이제 그때 이제 자서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지나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개정세법 나오고 근데 별거 안 나오겠죠. 그리고 7, 8월 달에 뭐 휴가철이고 지나고 하면 9월, 10월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 성수기 시장 들어서잖아요. 그럼 이때 임대차 시장 좀 많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상반기부터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슬슬 몇 군데 지역은 상승이 또 가격이 좀 불안정해지지 않을까.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어떤 정부든지 간에 가격이 너무 오르고 내리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좋아하는 당이 있잖아요. 그 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이제 수요 억제책, 규제 쪽으로 많이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가지 않을까. 나중에 한번 뭐 보시죠. 이게 이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요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는 거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처해 있는 포지션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하셔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리고 대출은 제가 받았을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대출은 일단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 저도 한번 이렇게 대출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 2년 정도 꽤 고생했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적정선에서 받되,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내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현명함과 신속함을 여러분들이 잘 갖춰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